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의 상태도 살펴봤고, 물질의 상태, 변화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한 가지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뭔가 조건이 변할 때 우리는 그 조건을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고, 온도와 압력이라는 것이 변할 때 물질의 상태가 변하더라 라는 것을 상태의 변화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용어들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달라졌었어요. 자, 그러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달라질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걸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도가 달라져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됐던 상태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물질이 변하고 있는 걸 살펴볼 거예요. 즉, 고체에서 보면 입자수가 4개인데 액체가 돼도 그렇죠. 부피가 커지겠죠. 왜냐면 입자들이 활발해질 테니까 부피가 커져도 입자수는 4개, 그리고 기체가 돼도 똑같이 입자수는 4개인 동일한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용어는 뭐였어요?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융해, 그쵸? 그 다음 기체가 되는 거 기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되는 거 승화였어요. 즉, 융해, 기화, 승화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3개 다 물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얼음, 그 다음에 물, 수증기. 이름은 모두 H2O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2O라는 동일한 의미를 쓴다는 건 물질의 성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변했나요? 아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활발한 정도 이런 것만 변한 거예요. 따라서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자 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체도 4개, 액체도 4개, 기체도 4개예요. 그러면 이 입자 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라는 건 그 입자를 다 더한 값이에요. 그런데 4개, 4개, 4개로 갔다 하면 그렇죠. 상태는 변해도 물질의 질량이라는 건 변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할 때 우리 입자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입자 운동은요?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자 사이가 멀어진다는 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네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건 그렇죠. 부피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융해, 기화, 승화에서 성질은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한데 부피만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예요. 그럼 어떤 변화예요? 응고, 그리고 액화, 승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즉,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될 때, 자, 우리는 이름을요 모두 H2O라고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질은 일정하겠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자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입자 수도요 4개, 4개, 4개. 질량도 일정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입자 배열 어떤가요? 점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은요 둔해지고 있죠.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그렇죠.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 즉 물질의 부피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물질의 부피라는 것은 변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건 일단 뭐예요? 변하는 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하네요. 활발한 정도. 그렇죠? 그 다음 입자 배열이 그러니까 달라졌었죠.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됐고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순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입자들이 활발해졌어. 입자들이 불규칙해졌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겠네? 부피가 달라지겠다. 변하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일단 뭐예요? 그 입자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입자의 모양, 입자의 크기, 입자의 수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입자의 성질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안 변했었어요. H2, H2, H2 똑같았던 것처럼. 맞나요? 자, 그 다음 물질의 성질이 안 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입자 수를 보면 4개, 4개, 4개로 같았죠. 그래서 결국 뭐가 같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물질의 질량은 상태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즉 상태가 상태가 변할 때, 즉 상태 변화를 할 때 물질의 성질,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 암기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자 배열로 시작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